안녕하십니까. 이시영 TV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세계 정말 5분의 유명한 석학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정말 의논을 한, 그 중에 일부는 우리한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어서 제가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 한국 실정에 맞춰서 제가 좀 설명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얼른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까? 여러분, 우리는 4차 산업 시대, AI 시대, 로봇 시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 뉴 노멀이라는 것은 새로운 습관이 이제는 정말 아주 규범화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벌써 많은 변화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4차 산업 시대가 오히려 땡겨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는 정말 재택근무를 앞으로 하면 괜찮겠다. 저도 이번에는 사실은 의미치료라는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오프라인으로 한 20명쯤 모아서 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프라인이 20명 아니라 5명도 모일 형편이 안 되니 천사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전 세계에서 100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저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수업료도 만만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전 세계에서,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젠 정말 참 지구촌이라는 말이 우리 현실에 다가왔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온라인이 더 좋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 하겠죠. 저는 아직도 이 온라인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참 편안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세대는 디지털 생활이 이 새로운 생활 규범으로 이게 정착이 되는 것 같다. 인생 100년 시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냥 100년 시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정말 헬시 에이징, 이걸 빼놓고 괜히 100년이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건강하게 우리가 정말 참 이 나이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건강한 고령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 세계적인 매 10년마다 평균 수명이 2년씩 늘어갑니다. 거짓말 같죠?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자세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07년생, 2007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중에 반은 103세까지 산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한국은 세계 최고로 빠른 속도로 이 초고령 사회로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65세에서 대충 퇴직을 하면은 최소한 20년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은 우리 생활비를 반으로 줄인다. 현역 시대보다도 반으로 줄인다 그래도 우리가 평균 얼마를 저축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현역으로 있을 때 17.2%를 저축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저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활 수준을 낮추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이 직업을, 이 정년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연장을 하려면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나를 필요로 하면은, 저는 이 참 삼성에서 퇴직 65세 퇴직입니다만은, 그때는 우연히 참 우리 병원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5년을 더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꼭 자기가 다니던 회사가 아니라도 다른 데서라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수 사회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오래 일하는 사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되겠다. 그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노인은 65세는 너무 빠르다. 그건 뭐 우리 대한노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누가 좋아하겠어요. 65세는 너무 빠르다. 노인 취급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지하철 사장들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75세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석학들이 권하는 것은 일본어는 80세 노인들도 건강하게 일을 잘하고 있더라. 이렇게 80 현역 사회론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장수를 굉장히 부정적인 쪽으로 괜히 겁만 먹고 그러지 말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의 키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오랜 정말 참 경험이라든가 나이 든 사람에게는 오히려 젊은이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말 일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젊을 때는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는 이 3단계 이것이 이제 참 딱 이렇게 규정화되어 아주 일률적인 생활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멀티 스테이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 개의 무형 재산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성 자산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가치 있는 고도의 기술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둘째는 이 활력 자산이다. 이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분들은 변신 자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빨리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적응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AI 로봇 시대가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고령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는 AI 로봇가 할 수 없는 일, 이렇게 인간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자. 그것도 참 굉장히 중요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통찰력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슬기라든가 또 이런 정말 다양한 경험이 있으면은 이제는 고령자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굉장히 공감 능력이 있다거나 그런 그 대인 관계를 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고령자들에게 확실히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한 가지는 이 영어는 필수입니다. 이 영어 공부를 정말 잘 해야지 정말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적응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노인이 오히려 고령자가 유리한 시대가 온다. 그러려면은 정말 참 이런 정서적인 면이라든가 따뜻한 배려라든가 이런 친절하게 한다든가 또 이런 것 참 아주 통찰력이 넓다든가 이런 것은 젊은 사람보다도 고령자가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이런 시대는 AI 로봇 시대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거는 정말 나이 든 노숙한 고령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령이라는 것을 그냥 겁을 내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잘 계산해서 정말 틈새 시장을 우리가 잘 노릴 수만 있으면은 젊은이에게는 귀감이 되고 훨씬 더 우리가 정말 참 모범이 되고 젊은이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여러분 세계 모든 이 건강 장수 사회에서는 특징이 뭐냐?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입니다. 그 사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괜히 우리가 지난번에 서럽다느니 뭐 어쩌다느니 그리고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고령자들도 보통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이 고령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젊은이가 고령자가 일하고 있는 장소에 와서 취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존경하는 시대가 될 거 아닌가. 저도 이 자그마한 이 사업체를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참 우리 아이들도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존경을 해요. 몰라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 보기에도 자 정말 참 사람들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참 중요한 것은 정말 고령자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내가 좀 세로토닌 이야기도 하고 면역 증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정말 노숙한 의료인으로서의 경험과 그런 공감 이런 능력이 없으면은 이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참 하나의 정말 나로서는 축복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런 참 특기를 개발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고령 시대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유리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